이번 시간에는 조적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요, 조적 구조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적 구조 중에 하나인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알아봅시다. 여러분, 건축 일반 구조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단어의 용어, 용어의 뜻,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정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조적 구조란 무엇인가? 조적 구조. 조적 구조는 한자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적이 쌓을 적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쌓는 거예요. 쌓아서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근데 단지 쌓기만 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재료와 재료 사이에 접착제, 모르타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모르타르이기 때문에 모르타르 같은 것들로 돌이나 어떤 재료들을 쌓아서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조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별로 재료 쌓는 재료가 벽돌이냐, 블록이냐, 돌이냐에 따라서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재료가 벽돌과 블록과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요. 이 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쌓아도 그것도 조적 구조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적 구조를 하면 이러한 벽돌, 블록, 돌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적 구조의 강도, 내구성 이런 것들은 조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모르타르랑 쌓는 재료잖아요. 당연히 모르타르와 재료의 강도로 건물의 강도가 정해지는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 상태로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되면서 두 재료 사이에 접합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라서 접착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재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모르타르의 접착력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큰 하중을 받아서 조적구조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그 무너진 형상을 보게 되면 그 벽돌이나 블록, 돌이라는 재료가 파괴되기보다는 그 모르타르가 금이 가고 모르타르가 파괴돼서 건물이 무너지는 형상을 갖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 모르타르의 접착력 또한 건물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우리가 벽돌, 돌 이런 거기 때문에 벽돌, 블록 같은 경우는 찍어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워서 내는 거예요. 그 강도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내구성이 우수해요. 오래 간다는 말이죠. 특별한 이렇게 충격이 없는 한 오래 간다라는 말이 내구성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많이 변하지 않아요. 내화성, 불에 강하죠. 당연히 돌이니까 불에 강하겠죠. 대신에 수평력,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벽의 단면을 볼게요. 벽이 만약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조적으로 쌓인 벽이라고 해봅시다. 조적 이렇게. 근데 여기 수평력은 바람 또는 지진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이 재료들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모르타르로 접합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
그래서 수평력에 굉장히 취약하다. 대신 압축하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지붕이나 바닥 재료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랑 일맥상통해요. 수평력. 자, 볼게요. 만약에 조적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집 있죠. 지붕을 만들면 지붕에 이렇게 중력하중이 오잖아요. 중력하중이 온다는 거는 이 벽체로 오면, 이 지붕으로 오면 얘를 돌려놓은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지붕은 중력하중이 수평하중이 되는 거예요. 벽으로 쳤을 때 수평하중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바닥도 마찬가지로, 바닥도 조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력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벽으로 보자면 중력하중이 수평력처럼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나 바닥 재료를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단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외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적 구조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미적인 기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도 건물을 짓고 나서 이 벽돌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벽돌 구조는 아니고 벽돌로 마감을 하는 타일처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시멘트 표면보다 벽돌의 표면이 더 아름답고 우리가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강남의 교보 빌딩을 한번 찾아보세요. 겉으로 보면 벽돌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벽돌 구조는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인데 거기 위에다가 미적 감각을 위해서 벽돌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적 구조로 착각할 수 있는데, 조적 구조는 아니고, 조적 구조 말 그대로 벽돌과 돌, 모르타르로만 이루어진 건물을 우리가 조적 구조라고 합니다. 미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이 있죠. 먼저 벽돌 구조에 대해서 볼게요. 장점은 시공이 쉬워요. 벽돌 공장에서 똑같은 사이즈의 벽돌을 찍어서 오면 현장에서 모르타르를 배합해서 그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면 돼요. 블럭 쌓는 것처럼 쌓아 올리면 되고, 그 쌓아 올리면 벽이 하나 뚝딱 완성되죠. 그리고 모르타르는 그 경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모든 조적 구조의 장점인 내구성, 수명이 길다는 거죠. 내화성, 이런 게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이라 함은 역시 조적 구조의 단점인 수평력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요. 벽체의 균열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벽돌의 균열이 발생하기보다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거워서 높이 쌓지 못해요. 높이 쌓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굉장히 큰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층 주택이나 1, 2, 3층? 3층 이하의 주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창고를 지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주택은 벽돌로 지으면 쉽게 지을 수 있고, 또 외관도 수려하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고, 창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색 벽돌, 시멘트 벽돌이라고 하죠. 시멘트 벽돌로 지으면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고는 크지 않고 이제 수평역보다는 창고는 보통 1층 이상은 짓지 않죠.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층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때 벽돌 구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재료는 당연히 벽돌 구조니까 벽돌이 되겠죠. 벽돌의 형태에 따라서 구별해보면 표준형 벽돌이 있어요. 이거는 KS에 그 벽돌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벽돌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우리가 일정하게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쌓을 때. 벽돌의 크기가 다 다르다면은 그 쌓는 게 우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벽돌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을 우리가 표준형 벽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형 벽돌이 있어요. E형 벽돌은 아치벽돌, 팔모벽돌, 원형벽돌처럼 우리가 그 벽돌 구조의 모양을 낼 때 특별하게 새롭게 찍어서 나오는 벽돌이에요. 아치벽돌은 벽돌인데 그 아치형 개구부를 낼 때 쓰는 벽돌을 아치벽돌이라 하고, 팔모벽돌은 그 벽돌을 쌓다 보면 그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깎아낼 때, 모서리 부분을 깎아낼 때 표준형 벽돌을 깎아내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팔모벽돌을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모가 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원형벽돌은 말 그대로 벽돌 건물도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모서리를 따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벽돌로 해서 라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원형 벽돌을 사용하면 그 라운드 진 부분이 유려하게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벽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형 벽돌은 우리 벽돌 구조에서 특수한 부분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이 이렇게 형태적으로 표준형 벽돌과 이형 벽돌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벽돌 중에서도 우리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벽돌을 만들어요. 용도에 따라서 내화벽돌, 경량벽돌, 포장용 벽돌. 내화벽돌은 말 그대로 그 내화성이 뛰어나게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찍어서 가마 같은 데 한번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방화 구역이 있잖아요. 방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같은 데 뭐 방화 벽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내화 벽돌을 쓰게 되면 이렇게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불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도 안전한, 화재 후에도 건물이 안전한 그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 벽돌입니다. 경량벽돌은 강도가 일반 벽돌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벽돌 안에 기포가 많이 있어서 똑같은 크기의 다른 벽돌에 비해서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일반 벽돌로 쌓는 것보다 조금 더 건물을 높게 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높게 쌓아도 그 한계가 있고, 그 강도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량 벽돌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되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포장용 벽돌은 벽돌을 외장재로 쓸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벽돌을 외장재로 쓰게 되면 그 벽돌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멘트 벽돌이 있는 반면에 붉은 벽돌이 있어요. 붉은 벽돌인데 적벽돌이라고 하죠. 그 붉은색도 그 채도와 그런 색깔의 구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용 벽돌을 쓸 때는 우리 포장용 벽돌을 쓰게 됩니다. 특수한 용도에서. 그 다음에 벽돌의 크기를 볼게요. 크기를 보면 표준형 벽돌과 내화 벽돌의 크기가 있어요. 길이, 너비, 두께가 있는데 오차가 뭐 한 10mm 정도 되죠. 벽돌 찍으면 10mm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돌의 길이 하면 여기 딱 중간, 벽돌의 길이 하면 190이 딱 중간이죠. 190mm. 그 다음에 너비 하면 90mm. 그 다음에 얘는 57mm. 이렇게 표현해요. 두께는 이제 여기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오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크기는 190, 90, 150, 57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표준형 벽돌의 크기예요. 내화 벽돌은 그거에 비해서 약간씩 크죠. 약간씩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는, 표준형 벽돌 보면 길이가 여기 길이, 그 다음에 너비, 두께, 이렇게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벽돌 구조를 이루는 두 번째 재료인 모르타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르타르는 앞서 얘기했듯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접합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모르타르가 경화되면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력을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모르타르를 이루는 재료는 시멘트, 모래, 물,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적절히 배합해서 모르타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배합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멘트와 모래를 몇 대 몇으로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접착제 용도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1대3, 시멘트 1에 모래 3으로 배합을 하죠. 그 다음에 특수 쌓기, 치장용 쌓기는 1대2, 1대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쌓기의 종류와 쌓기의 용도에 따라서 배합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는 현장에서 배합해요. 현장에서 배합하면 모르타르를 배합하고 물을 섞어서 시멘트 모래를 배합비에 맞춰 넣고 물을 섞어서 이렇게 개죠. 개는데 그거를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1시간이 넘어가면 경화가 시작되고, 경화가 시작되면 그만큼 접착력이 떨어지고 시공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타르 벽돌 쌓는 그 공사 현장에 가보면 큰 대야에 어느 정도 일정한 분량만 모르타르를 만들고 벽돌을 쌓은 다음에 다시 또 새로 1시간 정도 작업할 분량만 모르타르를 만드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벽돌을 쌓을 때 봅시다.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을 커팅하는 거를 벽돌 마름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쌓다 보면 모서리 부분에 크기가 맞지 않아서 모서리 부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벽돌에 마름질이라고 해서 벽돌을 잘라서 끝을 맞추는 경우, 그때 하는 작업을 우리가 벽돌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온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준형 벽돌이에요. 표준형 벽돌.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표준형 벽돌이라고 해서, 이때는 아까 길이, 그 다음에 두께, 높이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면 있죠. 작은 면을 마구리, 그 다음에 긴 면을 면, 그 다음에 요거를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이를, 면을 반으로 자랐을 때 이름을 반토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길이 방향으로 반을 내면 반절.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그 다음에 7호 토막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 75%, 그러니까 0.75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낸 이 부분을 7호 토막. 그러면 이 반대부분 7호니까 여기는 2호겠죠. 그래서 요거를 2호 토막.
그래서 2호 토막이랑 7호 토막을 합하면 온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반절은 이 반절에서 한 번 더 반절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다 보면 우리가 부분에 7호 토막, 2호 토막, 반토막, 반절, 반반절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가서 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벽돌을 마무리를 잘 짓고 또 벽돌 쌓기 형식에 따라서 이런 마름질을 통해서 벽돌을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장은 찍어서 나오지만 이 나머지 벽돌 마름질한 커팅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찍어 나오지 않고 공장에서 찍어 나온 온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마름질 기계가 있어요. 톱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벽돌 쌓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줄눈 볼게요. 줄눈. 줄눈은 뭐냐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모르타르 부분을 우리가 줄눈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두께는 10mm. 두께를 10mm로 일정하게 쌓은 거죠. 10mm보다 넘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10mm보다 작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눈의 종류를 볼게요. 종류는 가로 줄눈과 세로 줄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줄눈과 막힌 줄눈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통줄눈과 막힌 줄눈이에요. 잠깐만요. 자, 통줄눈은 벽돌을 그렇게 일정하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줄눈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죠. 막힌 줄눈은 벽돌을 반반절씩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쌓는 걸 막힌 줄눈이라고, 줄눈이 막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하중에 대해서 이 막힌 줄눈이 더 안전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막힌 줄로 시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가로줄눈, 세로줄눈 있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 있죠. 여기 이 방향으로 있는 접착제가 가로줄눈이고 가로,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있는 접착제가 세로줄눈이라고 합니다. 치장줄눈. 우리가 벽돌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벽돌 건물을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모르타르의 색깔에 따라서 건물의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얘는 강도보다는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색깔이나 형태, 장식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치장줄눈이에요. 치장줄눈의 뜻인데, 물론 색깔도 좋게 하지만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그 벽돌의 외관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민줄눈, 평줄눈, 내민줄눈, 빗줄눈, 뭐 둥근줄눈, 오목줄눈, 볼록줄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림과 이름을 잘 매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민줄로 하게 되죠. 대부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이렇게 둥근 줄로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거 모양에 따라서 벽돌의 외관을 달리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색깔, 이 시멘트 모르타르 만들 때 색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까만색이나 아니면 뭐 하얀색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색깔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색깔 있는 모르타르로 채웠을 때 벽돌이 좀 더 이렇게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외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